자, 반갑습니다. 우쌤의 거꾸로 수업. 오늘 새로운 단원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산화환원 반응을 공부하기 전에 화학 반응이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화학 반응의 정의는 원소의 재배열이 일어난 후에 반응이 일어나고 새로운 물질이 형성되는 것을 화학 반응이라 부릅니다. 화학 반응의 증거로는 빛이 발생하거나 열이 발생을 하거나 그리고 기체가 발생하거나 심전물이 형성되거나 맛이 변한다거나 색이 변하는 것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났구나를 판단할 수 있죠. 여기서 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했었던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서 열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침전물의 형성은 앙금 생성 반응 예로 들 수가 있죠.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게 되면 석회수의 색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도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앙금의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산소의 이동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산화환원이라 부르고요.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산화라고 부르고요. 환원은 물질이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환원이라 부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식을 보시게 되면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되었죠. 탄소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된 거니까 산화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여기 CU와 O가 붙어 있으면 얘를 산화구리라고 불러요. 산화구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구리와 산소로 분열이 되었죠. 산화구리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산소를 잃어버린 꼴이 되니까 환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지? 자, 아래쪽에 있는 화학 반응식 한번 볼게. 요 화학 반응식은 산화구리에다가 숯가루를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순수한 구리를 얻어내는 방법인데 보통 자연 상태에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 산소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구리를 얻기 위해서는 산소를 떼어내줘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떼어내는지 한번 봐봐. 자, 지금 산화구리가 있는데 산화구리와 숯가루, 탄소를 넣어서 가열을 해주게 되니까 반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산화구리는 구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같이 넣어준 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 탄소는 되었죠? 그러면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환원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탄소의 입장에서는 산소가 없었는데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니까 산화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산소의 이동만으로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도 산화환원을 정의합니다.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를 정의할 때는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면 산화라 부르고요. 물질이 전자를 얻어오면은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예시를 보면 마그네슘이 있었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최외곽의 전자가 두 개가 나오죠. 이 최외곽에 있는 전자 두 개를 떼어내고 싶어 하는데 자, 마그네슘이 반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마그네슘 양이온과 전자 두 개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라고 부르고요. 옆에 구리 이온과 전자가 만나서 구리가 되었습니다. 구리 이온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된 거니까 환원이라고 정의합니다. 밑에 있는 화학 반응식은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 마그네슘 금속과 구리 이온이 만나서 마그네슘 이온이 됐고요. 그리고 구리 이온은 구리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라고 정의하면 되겠고요. 이 잃어버린 전자는 누가 들고 갔냐면 구리가 들고 갔죠. 구리가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됐으니까요. 구리 이온이 자, 그래서 환원이라고 정의하면 됩니다. 이처럼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되면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에 보이는 것처럼 산화와 환화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시 한번 볼게요. 실험입니다.
실험은 조금 전에 봤었던 산화구리와 숯가루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지금 그림상에 보이는 이 까만 색깔 물질은 뭐냐면 산화구리입니다. CuO 산화구리고요. 숯가루는 탄소입니다. 탄소 덩어리를 숯이라 불러요. 그래서 C입니다. 자, 같이 이 시험관 안에 산화구리와 숯가루를 넣어주고 이제 토치를 켜서 화학 반응을 해주려고 해요. 지금 시험관에 고무마개가 연결돼서 이 고무마개가 쭉쭉쭉쭉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 비커에 들어가 있는 요 어떤 액체랑 붙어 있는데 이 하얀 색깔 액체는 석회수입니다. 자, 토치로 가열을 해서 석회수의 색이 하얗게 뿌옇게 흐려졌다면 이 시험관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토치로 열심히 가열을 하시니까 여기 구리의 색깔도 조금 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석회수의 색깔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색이 뿌옇게 흐려졌으니까. 그래서 이 토치로 가열했던 산화구리도 꺼내서 보니까 산화구리의 색깔이 조금 검은색도 있지만 갖고 있는 본연의 갈색깔을 드문드문 띄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들도 뚫린 걸 봐서 뭔가가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정의해 볼까? 자, 산화구리와 탄소가 만났죠. 구리와 이산화탄소를 내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산화탄소. 화학 반응식 좌변에 우변에 식이 조금 안 맞죠. 왜 안 맞냐면 여기 산소에 2개잖아요. 그래서 개수 2개 맞춰줍시다. 그럼 2개 맞춰주면 여기도 2개가 돼야 되겠네. 오케이. 다 했고. 그러면 여기서 아까 똑같이 산화구리가 구리가 된 거니까 산소를 잃어버렸네요. 산소를 잃으면은 환원입니다. 자, 환원이고요. 자, 탄소는 얻어서 이산화탄소가 됐으니까 산화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그네슘과 이제 산소가 만나서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화학 반응식을 살펴볼게요. 지금 그림상에서 마그네슘 이온과 그리고 산소가 분자가 만나서 산화마그네슘이 됐습니다. 산화마그네슘. 그러면 자, 마그네슘은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소를 얻으면은 산화라 부르죠. 산화라 부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산소를 한번 볼까? 그러면 산소 분자가 산소를 산화라는 게 있으면 환원도 있어야 되니까 환원은 산소를 잃는 거잖아. 근데 산소는 그러면 뭐지? 자, 이게 물음표가 되죠. 산소 이제 산화 환원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을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도 산화 환원 반응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부족한 상태죠.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끼리 공유 결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산소도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전자 2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니까 자, 쌤이 여기 좀 잘못 썼네. 자, 마그네슘 이온이 아니라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난 거예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마그네슘이 된 건데, 자,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산소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 그리고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어왔으니까 환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자,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나서 산화마그네슘은 이온 결합이죠. 이온 결합. 그러면 마그네슘 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겠다.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마그네슘 이온이고, 그리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왔으니까 산소 이온이죠. 산소 이온. 얘네들이 만나서 마그네슘이 된 거죠. 산화마그네슘. 화학 반응식 이렇게 써도 되겠죠. 위에 있는 것처럼 써도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써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이니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됐고요. 그리고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산소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 환원을 정의할 때는 마그네슘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마그네슘이 된 것을 정의는 했는데 산소가 환원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을 통해서 산화 환원을 정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